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섹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이제 섹터를 분석을 해왔고요. 반도체 공부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좋죠. CXL도 나왔는데. 예전에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를 2개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전통 소부장, 예전에 말하는 이제 이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서버 관련돼서 이제 메모리, 뭐 D램 쪽, 뭐 낸드 쪽 관련된 이제 리포트를 흥국증권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최근의 트렌드 말씀하셨던 아직 그 CX에 관련된 것은 네. 아직은 리포트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좀 그런 어떤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 2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한 리포트가 아니라 2리포트로 진행되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이 좀 많이 스터디 하셨죠?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스터디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나오면서 이제 NPU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 저기 그 반도체가 갈래가 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우선은 이렇게 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기존에 저희가 반도체라고 하면 어. 전자회로 기기가 예, 반도체잖아요. 예. 얘네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이제 음, D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걔네들이 반도체 회로로 이제 음, 계산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렇죠. 그 D램의 용량이 커져야 음, 말 그대로 계산할 수 있는 음, 연산의 개수가 많아지고, 음, 연산의 개수가 많아져야지 뭔가가 해결되고, 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전통적인 음, PC, 그러니까 IT 기기라고 저희가 음, 얘기하는 PC, 핸드폰, 서버, 요게 이제 주였다라면,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PC, 핸드폰에 대한 성장성은 제한적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한적이야, 이제는. 왜? 뭐 예를 들면 컴퓨터가 갑자기 앞으로 갑자기 뭐 곱하기 2배수로 캐파가 늘어난다? 아니잖아요. 음, 핸드폰 한 개 쓰는 놈이 2개, 3개 쓴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성장성은 어찌됐건 제한적이라는 거지. 글로벌 PCB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시더라도, 스마트폰은 조금 네,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왔죠. 네. 조금. 근데 거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음, 근데 이 그래프상 예를 들면 10년도, 11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쪽 시장이 어마어마한 성장성인 거죠. 음, 왜냐면 15년도, 17년도까지 17년도가 음, 피크였으니까 그냥 한 6년 정도가 완전 피크였던 상태예요. 음, 그러면 이때는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반도체 회사들이 음, 구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회색이 PC이고 음. 그다음에 진한색이 이제 스마트폰인데 그래프가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올해랑 내년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내년이 네.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거다라는 음.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네. 뭐 그런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성장한다는 얘기는 네, 아니고요. 그거는 음, 아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먹거리가 뭐냐? 그게 이제 서버거든요. 서버. 왜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음, 근데 밑에 보면 이제 분기별 서버 출하량이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에 들어가는 것들은 성능 개량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자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있더라도 음, 이 안에 들어가는 뭐 DDR4로 서버를 만들 때나 음, DDR5로 서버를 만들 때나 음, 둘의 데이터 처리 용량이 다르거든. 음. 그래서 DDR5로 지금 과도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DDR5 관련 주들이 이제 잘 갔던 거고 음, 그 다음이 뭐냐?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챗 GPT의 혁명이 이제 그때 음, 시작된. 그래서 HBM이라는 새로운 게 생긴 거지. 음, 근데 HBM이라는 거는 결론 또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HBM이 DDR5를 기초로 하지만 DDR5에다가 HBM을 섞어서 서버를 만드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지 더 많은 걸 처리할 수 음,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져다가 엔비디아가 기존에는 CPU 중심적인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GPU는 원래 그래픽 그래픽 카드죠. 카드잖아요. 음, 근데 얘네들이 그래픽 카드로만 원래 사용을 했었는데 생성형 AI 쪽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빠른 거야. AI 쪽은 GPU가 좀 더 네, 빠르게 훨씬 더 돌아가죠. 빠른 거야. 왜? 이제 계속 연산을, 굉장히 많은 거를 빨리 연산만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야. 깊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제 GPU가.
이제 나타나게 시작이 된 거지. 근데 이 그렇죠. GPU의 핵심 부품이 HBM인 거고. 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추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NPU가 또 있었잖아요. NPU야. 네, 바뀌는 거에서. 그러면 이제 NPU는 뭐냐? 뭐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딥러닝이 뭐냐? 예를 들면 동일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 계산을 하는 거는 GPU가 했다라고 음, 생각하면 되고 딥러닝은 이거로 연산해서 스스로 계산을 하게 하는 음, 그게 이제 딥러닝 기술이라고 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딥러닝이 해서 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자율주행 딥러닝이고요. 네. 네, 자체 스스로 AI 흔하게 말 그대로 음, 생성형 음, AI와 음, 자체적으로 하는 AI가 있잖아요. 음, 예를 들면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알파고 얘는 딥러닝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이거에 적합한 건 또 뭘까?가 나온 게 이제 NPU. NPU.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CXL이라고 나온 거는 기존에 이제 HBM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음, HBM은 적층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쌓는 기술을 이제 점점점 고도화되고 메모리 용량이 늘어난 게 HBM 1부터 해서 지금 3, 음, 그다음 3E까지 온 음, 거고. 근데 이게 쌓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4가 되면 더 많이 쌓아야 되는 맞아. 건데, 그러면 너무 높아지면 발열의 음, 문제가 생길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위로 할 거냐, 옆으로 할 거냐. 음, 옆으로 하는 게 CXL이야. 음. 그럼 이제 CXL을 하면 기존의 DRAM 용량 대비해서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메모리 업체들의 수요가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대가 점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음, 데이터를 얼마나 깊게 처리하는 구간이 자율주행. 아,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빨리 분석을 해서 빨리 데이터를 주는 생성형 AI 시장은 HBM과 음, CXM. 맞아.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우선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그렇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저의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뭐 PC라든지 뭐 음, 서버라든지 스마트폰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들에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산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음, 이제 뭐 챗 GPT 시작해서 약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서버를 거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음. 그러한 좀 연산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건 뭐냐면 이거야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서버를 퉁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 들렸다가 오지 않고. 그쵸? 그 기계 자체에서 어떻게 음, 보면 이제 AI가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챗 GPT를 촉발로 해서 나온 어떤 이런 음, 지금 최근의 AI와 음, 온 디바이스 AI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라든지 뭐 음. 이런 스터디가 좀 약간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쪽 같은 부분은 뭐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 챗GPT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음. 의료기 이런 쪽이었다 본다면 최근에 나온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NPU를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맞아요. 이 온디바이스 AI가 좀 확장이 되면 결국은 뭐냐면 기계가 결국 AI가 된다는 얘기이기 요 때문에 자체들이 다 그냥 AI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뭐 물체 하나, 음, 휴대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거 하나에서 모든 걸 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이제 기술의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심오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부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많이 상황이 들어가요. 오게 되고 네. 뭐 대형화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음,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용량이라든지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계속 기술 개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HBM은 SK하이닉스가 앞서지만 음. CXL은 삼성전자가 앞선다. 걔들이 어찌됐건 네, 선제적으로 최초 개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요즘 얘기가 음, 나오는 게 뭐 휴대폰에 음, AI 나는 거뭐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음.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계속 뭔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 HBM에서 SK하이닉스에 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그런 거를 다른 AI로 약간 좀 한을 풀어내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다른 어,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응, 이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 온 디바이스가 응, 옛날에도 뭐 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응,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많은 양의 데이터 센터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있는 거죠. 예.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라고 해도 응, 왜 그러냐? 기존에 그걸 많은 용량을 처리하고 담는 애들이 있어야 응, 그걸 가지고 빨리빨리 가볍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는데 그렇죠. 슈퍼컴퓨터랑 연동된 작은 휴대용 컴퓨터를 음, 들고 다니는 게 온 디바이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커져 있고 발전이 돼 있으니까 음, 지금 이제 온 디바이스가 나온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열받는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생성이 되니까 그 다음 레벨, 그러니까 여기서 안 싸우는 거지. 네, 그렇죠. 삼성이 좋아하는 그 초격차. 조격차. 여기서 안 싸우고 난 여기 가서 미리 가서 음, R&D 우리 돈 많거든. 여기 가서 미리 음. 해놓겠다. 그 그래서 삼성 느낌이에요. 디스플레이가 약간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 A도 커지겠지만 네. 서버 시장도 지금 다시 그거는 무조건 커져야 돼. 예, 특히 이제 네. 기존의 DDR4에서 DDR5로 네. 뭐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AI가 좀 붙으면서 음. 또 이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아니라 지금 뭐 AMD, 인텔 지금 다 들어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MS 뭐 다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네.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는 어차피 SK 하이닉스가 거의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고 맞아요. 삼성전자가 테스트향을 넣긴 합니다만 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뭐 얼마를 수주했다는 뉴스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아마 빅테크 기업에서 많이 수주할 거야. AM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무조건이죠. 들어갑니다. 100%. 그리고 인텔도 삼성전자야.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약간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초격차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또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아마 지난주였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이 뭐 글로벌 통계 많이 내는데 시스템 반도체 그 파운드리 쪽이죠. 비메모리 쪽에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3%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는 우리는 엄청 많이 들었지만 음. 역시 TSMC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걔네들은 워낙 더 빨리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 TSMC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네. 밑에 이제 오사토자에서 외주 후공정, 그러니까 음. 흔히 말해서 하청업체들이 다 이제 음. 완벽하게 시스템을 패키징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TSMC가 수주를 받으면 네. 밑으로 내려서 팍팍팍팍 하고 해갖고 다시 납부.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음.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 음. 이런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고 음. 자기가 만든 거를 테스트하려고 해도 음. 만들 수도 없고 음.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최근에 좀 삼성전자 그런 걸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부터 정책적으로 이런 영세한 업체들을 좀 밀어주는 지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나오는 게 이 전통 소부장도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디바스 AI와 HBM 쪽 관련된 어떤 이런 AI 쪽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소부장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종목들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선순환이 돌고 있고 저는 보니까 월요일인가부터 월화수 정도부터 전통 소부장도 움직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소재 쪽이 많이 소재 움직이죠. 쪽. 왜냐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낸드랑 음. D램이랑 보면 바닥은 넘어갔거든요. 바닥은 넘어갔죠. 예. 그러면 바닥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이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이 재고자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줄였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공급에서 줄였죠. 네, 그러면 공급에서 줄여서 재고자산을 줄인 거예요. 수요가 안 되니까. 근데 재고가 지금 거의 이제 바닥까지 왔죠. 많이 왔죠. 그러면 다시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공급을 다시 늘릴 거예요. 네, 그러면 늘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DDR5로 만들겠죠, 네, 이제. 소재랑 부품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지. 네, 그래서 순서상 장비주는 기대감 때문에 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소재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존 거를 있던 제품을 추가적으로 다시 생산을 해야 되니까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제 소재 부품이 가는 거고. 장비는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 다시 움직여야 선투자니까 그렇죠. 저는 그 금리 인하 첫 될 때. 금리 인하가 지금 내년 지금 빠르면 3월. 지금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죠. 0.75가 전도표상으로 나왔으니까 3번인데 저는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이나 4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계산 때리면. 근데 중간에 안 할 때 있으니까 딱 분기별로 한 번이거든요. 뭐 이제 8월달 이럴 때는 안 하겠죠. 그렇지. 1분기 한 번, 2분기 한 번, 그 다음에 뭐 4분기나 한 번. 이 순서니까. 그러면 그게 떨어져야 결론은 이제 시설 증설이 또 갈 거야. 여기서 질문.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50이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하 만약에 딱 됐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가지. 역시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왜냐면 나오면 바로 바뀌어요.
왜 주가는 게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죠. 선반영. 이 예, 선반영이 상당히 매직입니다. 예, 마법의 단어 선반영. 그래서 저는 네, 반도체는 내년 음, 빨라가 늦어야 1분기까지는 좀 가고. 끌가되. 예, 그리고 이제 2월 달쯤 되면 버려야 돼. 아, 역시 예,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버렸다가 빨리 차라리 2차 전지 한번 갔다가 예, 아니면 또 다른 거 갔다가 아, 사실 그렇지. 담을 거 많거든. 왜냐면 지금 대주주 어. 양도세가 지금 흐지부지 됐잖아. 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네, 지금 1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예, 관련된 부분에서 예, 개인들의 물량이 가장 2차 많았던 전지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음, 막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약간 쏟아질 매물이 거예요. 나왔네.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주주명부 폐쇄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 그 노- 타이밍을 잡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열심히 하다가 음, 싹 2차 전지랑 바이오로 음. 갔다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연말 넘어갈 때 아, 사람들이 연말까지는 반도체가 많이 갈 아, 거고요. 그렇죠. 2차 전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음, 예, 그러면 반도체에서 번 수익으로 왜냐면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가 엄청 빠르게 돌잖아요. 아우, 그래서 내가 공부를 요즘 너무 많이 맞아, 해. 해야 돼. 우리도 음, 해야 되지만 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 이걸 따라가. 맞아. 그러면 이거 트레이딩으로 이 안에서도 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번 걸 가지고 2차 전지 세론 계속 나올 거야. 예. 음, 왜냐면 어찌됐건 제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세금 안 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마이너스 주식보다 세금 더 아까워. 절세 매물이 나오겠죠. 절세 예. 매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고 담아야지. 아, 그러니까 저는 어. 이 의견에 되게 동의하고, 다만 이제 반도체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 이제 정부가 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보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IP 설계, 그 다음에 음.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쪽, 요쪽은 음. 사실은 시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싸요. 거의 없어요.